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요즘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사무실에 딱 복귀를 했는데 막상 내가 하던 일이 뭐였더라? 이러고 일의 순서를 잠시 잊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왠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랜 침체기 후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움직이는 그날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믿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상담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92번으로 오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이분이 오셨어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되게 지적인 이미지로 뭔가 블랙과 안경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네, 그죠? 저 오늘 안경 바꾼 이후로요. 네. 이제 허클베리핀에서 해리포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캐릭터를 넘나드시는데요. 만화 캐릭터로 다 그쵸? 아니면 동화 캐릭터로 다 지금 그래도 뭐 있어요. 해리포터면 진짜 마법과도 같은 힐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 마련돼 있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믿고 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기 세곡 이지구 하고요. 네네. 내곡지구 둘 중에 제가 청약을 하려고 네. 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청약일이 22일 내일 모레라 가지고 아, 네. 지금 좀 어디다 할지 아직도 지금 결정을 못해서 조금 네. 전문가분한테 조금 얘기 좀 듣고 결정을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당장 뭐 20일, 23일로 들었거든요. 네. 좀 급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특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분양 그 물량을 축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다른 때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 어디에 거주하세요? 예, 저는 지금 양재동에 살고 있어요. 네, 양재동에 거주하시고요. 지금 청약하실 그 분양 면적은 정하셨어요? 네, 지금 30평대 말고요. 네네. 20평대 정도를 지금 청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용 59평방미터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지금 하시려는데 경쟁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지금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그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곡지구, 세곡지구 지금 결정을 못 하신 상태시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강남권의 보금자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강남권의 전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부동산 가치 면에서 다른 그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지역 모두 다 좋은데요. 저는 내곡지구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세곡지구가 네, 사업 물량이 많다고 하던데 네. 좀 당첨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 입장은요, 지금 당첨 확률보다요, 지금 어느 지역이 더 좋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 예. 당첨 확률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왜 제가 내곡지구가 더 우위인지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제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첫 번째로 제가 내곡지구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세곡 이지구하고요, 내곡지구하고요, 강남권이라는 보금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어느 지역, 보금자리보다도 굉장히 월등하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매입하고 싶은 그런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세곡지구하고 내곡지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대수에서
세곡 2지구가 4,500세대입니다. 자, 내곡지구는 4,300세대고요. 분양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뭐 59, 그다음에 84, 101, 그다음에 114, 예, 114 평방미터 이렇게 면적이 같고요. 분양 면적이 같고요. 또한 그 비율, 면적 비율도 거의 비슷해서 어느 곳이 더 이것만으로도 우위가 어느 쪽이 더 우위다라고 제가 설명은 직접 못 드리지만요. 여기에서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죠. 1,100만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1,100에서 1,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권의 전세 가격에 또 못 미치는 분양 가격이라서 굉장히 메리트가 느끼는 점에서 두 지역 모두 당첨이 된다면 모두 다 로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입지 여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서 중요한 그 입지 요소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입니다. 지금 공기, 앞으로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모산하고요. 그다음에 탄천을 끼고 있어서 자연환경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 세곡 2지구보다는요. 이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청계산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모산, 구룡산 둘러싸여 있고요. 탄천도 여기도 흐르고 있거든요. 탄천도 같이 끼고 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는 서울 양재 시민의 숲이나 양재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초 생활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적에서는 조금 더 내곡지구에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나 부동산을 입지를 보실 때 아니면 아파트를 선점하실 때 임장 활동을 하시잖아요. 다 돌아보시는데요. 자, 생활 편의 시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 편의 시설로 이용하기에 지금 가든 파이브랑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한 가락 농수산물 시장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위례 신도시와 또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의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지는 전망과 함께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고요. 그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수서동이랑 지곡동이랑 다 이렇게 섞여 있고, 지금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지동이랑 내곡동, 그다음에 신원동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자, 이런 입지에서 그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 편의 시설이 그 강남 생활권, 코스트코, 이마트 주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서초 강남 생활권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강남대로랑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권이 강남 생활권이다. 지금 현재가 그 생활권 이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우위로 친다고 하면은 내곡지구를 더 점수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로망과 교통망을 들 수 있는데요. 도로망 같은 경우는 세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 도로가 있죠. 동부간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경부선을 탈 수 있는 그 도로도 다 확장되어 있고, 외곽 순환도로도 있지만,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양재 인터체인지, 경부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재 인터체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헌능로를 이용해서 헌능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경기 남부권 주요 도시를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용서고속도로라든지 앞으로 개통 예정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서부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도로망에서도 내곡지가 조금 더 우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지하철인데요. 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 신분당선 그 청계산 입구역을 내곡지구는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세곡 2지구는 지금 현재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내곡지구가 더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두 지역 모두 다 강남 생활권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 되죠. 당첨 확률을 높이시려면 전략적으로 잘 짜시고요. 지역적으로 부동산 가치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금 시청자님한테 이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치 면에서는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분양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 보유 후에 5년 거주하고 7년 후에 매도했을 때 그때 매도 가격에 어떤 것이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내곡지구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일단은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한번 두 군데 다 좋으니까요.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곡과 세 곡에서 굳이 둘 다 좋지만 굳이 좀 더 나은 쪽을 골라라 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라던가 생활 편의 시설 또 자연환경 이용 면에서 네 곡이 더 낫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선택에 좀 알겠습니다. 참고가 됐을까요? 참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말씀 중에요. 강남 보금자리 뭐 복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사실 당첨되려면 경쟁률이 너무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청약 가점 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본다면 네. 우선순위라던가 뭘 좀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무주택. 네. 그렇죠. 첫 번째로 무주택 기간이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길어야 되고요. 두 네. 번째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길어야 됩니다. 가입 기간을 보고요. 그다음에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양재동에 아까 사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네. 그 지역을 물어봤거든요. 자, 같은 동점자나 같은 그 경쟁자 위치에서는요, 같은 점수 위치에서는요, 거주자 우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서초구 양재동에 살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서초구 내곡동에 예. 조금 예, 더 양재동과 그렇죠. 인접한. 네. 그렇죠. 그쪽에 청약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제가 어떻게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판단은 잘 하셔가지고요.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무주택 세대주다 하면 뭐 전세나 월세로 좀 거주 기간을 오래 가지는 게 좋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분들이 제일 큰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방금 전화 주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점 꼭 참고하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을 연락 주셨나요? 그 저번 방송에서 그 수익성 매물로 네. 그 레지던스를 하나 소개하던데 아, 네네. 일반 주택하고 뭐가 다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좀 했습니다. 아, 레지던스 투자 뭐 다른 그 부동산과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셨던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저저번 주 방송을 보셨나 봐요. 네, 제가 그 방송을 하고요. 이것을 매입하겠다라는 전화보다요. 레지던스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궁금증 한번 풀어드리고요. 자, 레지던스하고 지금 임대주택하고 차이점을 물으시는데요. 자, 레지던스는 그 말 그대로요. 레지던스 머무는 곳입니다. 자, 호텔의 그 서비스와 플러스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보증금 1,000에 뭐 50이라든지 6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걸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리겠고요. 개념 자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호텔식 서비스로 해서 그 오피스텔에 그 호텔화해서 그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그 투자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그런 그 하나의 부동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하룻밤 머무는데 뭐 10몇만 원,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 비싼 건 몇백만 원도 하고 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즘 레지던스가 많이 인기고 그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 상품에서 다른 임대 그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1,000만 관광객 시대 넘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외국에서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레지던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래 묵으시려는 분들이 네. 레지던스 좀 저렴하니까 이용하기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레지던스를 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해야 사용을 전환해서 쓸 수 있고요.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지던스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게스트하우스죠. 옛날에 지금 한옥마을에 가면은 그 방 하나씩 꾸며가지고 이렇게 네.
여행객들 맞이하는데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임대주택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게 네. 사실 임대주택과 이 레지던스 네. 수익률 비슷할까요? 수익률 면에서는 레지던스 같은 경우가 더 높죠. 왜냐하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레지던스가 더 높은 게 관리를 다 꾸준히 해주고 네. 뭐랄까 보증금이 적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 수익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자 측면에서는 관리도 편하고 수익률도 더 높고 8% 거의 보면은 8% 이상은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 그만큼 방문객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 더 각광받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뭐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예, 네. 저기 실은 저희 부모님이 아, 네네. 대방동에서 그 집을 풀옵션으로 고치셔가지고 아, 네. 지금 보증금 50에 월 50만 원으로 임대를 하고 계신데 네.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가 봐요. 아. 관리는 어떻게 이게 해야 되는지. 아,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셨군요. 그 앞에 레지던스 쪽 해서 이야기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레지던스하고는 지금 하신 게 임대주택이시잖아요. 네. 보증금 50에 50 이거는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단기 임대거든요. 네.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레지던스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 조건으로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얻을 경우 취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경우에 얻어가지고 하는 사용을 하고 수익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하고 맞지도 않고요. 지금 관리를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네. 레지던스를 물어보신 건지 게스트하우스를 물어보신 건지 저도 지금 약간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둘 다 알고 싶어가지고 네네. 사실은 제가 지금 호텔에 근무 중인데 아, 네. 저보고 이 프로를 보시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좀 난감하네요. 아, 그럼 레지던스인지 혹은 그냥 일반 게스트하우스인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신 거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각각으로 좀 들어볼게요. 관리 요령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땀나는데요. 네,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호텔에 계셔서 잘 아시겠는데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대인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용역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남은 수익금을 그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그 기본 조건에 그 임대 수익 이외에 초과 수익은 그 관리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고요. 모든 관리와 호실, 청소, 그 일일이 호텔처럼 하는 호텔 서비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호텔 다니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하고요. 용역 관리가 있는데요. 용역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아야 되게 용역을 맡겠죠. 그렇죠? 네, 세대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매일 청소하고 매일 관리하고 매일 뭐 음식을 필요하면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에 수익금은 많이 가져가겠죠. 직접 관리니까. 대신 용역에게 맡기면 세대수가 많아서 용역에게 맡기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 레지던스하고 똑같이 그 용역 업체에서 계약 원래 주기로 한 원래 일정액의 수익률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초과 수익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져가는데요. 대부분 수익률이 약 8%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8% 정도에서 거의 다 맞춰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관리 임대에게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 저희가 예, 예. 수익률 부분과요, 또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요령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예. 것도 있으세요? 그럼 그 마지막으로요. 네. 레지던스를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네.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혹시 규제 같은 게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 수익을 지금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계약 위반이거든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전 호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든 전 세대가 다 레지던스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한 세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직접 그거를 사용 수익 다른 걸로 용도를 나는 수익 필요 없다. 월세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사무실로 내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수익금만 가져가는 거고요. 계약 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양도는 되는 거니까 타인에게 그 내용 그대로 포괄
양도는 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양도하시는 게 만약에 다른 걸 원하신다면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그 기간 안에 뭐 2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주인이라고 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저희가 레지던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예, 예. 네, 또 어머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다가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샅샅이 저희가 뜯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긴장하고 있어요. 네, 자, 또 어떤 분이 긴장되는 질문을 주실지 전화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을 안고 전화 주셨습니까? 사당동에 네. 그 대림 아파트에 24평형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아이들이 2명이고 네. 그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아, 네네. 그리고 집이 좀 좁아서 같은 단지 내 30평대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 가격 차이가 네.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아빠는 한 20평대는 대세라고 해가지고 음. 반대를 하는데 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했습니다. 네. 요즘 또 소형 면적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사당동 대림아파트 24평형에 거주 중이시죠. 자, 네. 그러면서 지금 20평대가 대세라고 아버님이 말리신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대세는 맞는데요. 이게 네. 하도 언론에서 대세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20평대 대비 30평대 가격이 더 많이 내렸고요. 30평대 대비 40평대 가격이 더 많이 내렸고요. 40평대 대비 50평, 60평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최고 60% 정도 내렸고요. 30평대도 한 20%에서 25% 내렸고 오히려 20평대는 10% 내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서는요. 지금 현재 저는 움직여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가족 식구도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뭐랄까요. 가격 차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지금 사당동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요. 주변 시세 아파트 가격 받쳐줘 만만치 않아요. 사당동이 위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역세권이에요. 특히 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남성역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셔도 될 것 같고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은요. 뭐 대출을 끼셔서라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갭이 지금 좁아졌을 때 오히려 20평대가 조금 내렸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양적 완화 축소가 강하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20평대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이 시세에서 만약에 5천만 원, 근데 지금 현재 24평대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매도하신다면 매도 가격이요. 저희가 지금 집이 네. 의할층이고요. 네. 집 수리를 이쁘게 해가지고 네. 지금 한 3억 7,80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문의를 해봤는데. 그럼 5천 하면 4억 3천 정도 되겠네요. 그쵸? 4억 3천에서 4억 4천 정도 네. 되겠는데 저는 좀 이기시고 잘 말씀하셔가지고요.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기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거주 편의 목적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여기에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밤에 들어오시면요. 대화 한번 나눠보시고요. 혹시나 네, 참고사항 있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금 두 분이 따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걱정거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런 말씀 해주시면 너무 보람찬데요. 네. 방송 후에도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요.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밝게 끊어주셔서 네. 기분이 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또 생생부동산 클리닉 일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방송 후에도 저희 상담 가능합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명쾌하게 또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긴급하게 추진된 겁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정책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두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싼 관리비 부담으로 찬밥 신세였던 초대형 아파트의 전셋값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규모별 아파트 전세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전셋값은 0.36%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34%를 앞지른 수치입니다. 올 들어 서울 중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중소형보다 8배가량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가 8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119만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이후 중소형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314만 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2,414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중대형은 단 한 지역도 오른 곳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월세 거래가 10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에 비해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5월에 소폭 감소했다가 6, 7월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5만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5만 7천여 건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미사 강변도시의 공공분양 미계약분 자녀 785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자녀 가구는 전체 6개 블록의 785가구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다양한 평형이 공급됩니다. 4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분양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참 돈 될 일 찾기 힘든 요즘에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이름만으로도 좀 관심이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매물 정보 이야기 들어보시다가 좀 관심이 간다 하시면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실 두 분은요. 이은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장대장 부동산연구소 장용석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든든하게 이 남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용석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습니까? 네, 투자에 있어서 네.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이.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바로 이 서해안 축.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이 서해안 축이 계속 지금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서산시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입주가 앞두고 있는 바로 서산시 성현면에 위치한 실투자금 8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그만큼 또 황금성도 뛰어난 토지인데요.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투자의 축이 될 수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어떤 곳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철만 지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떤 정보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의 네. 역세권 매물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용으로 상당히 좋은 매물로서 실입주로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마포구 서교동 수익형 부동산에서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10% 임대 수익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매물일지 상도동으로 먼저 가서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숭실대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이번 달로 예정돼 있네요. 또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1,2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3,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주시는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매력을 가졌을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가서 갈비를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상도갈비요? 궁금해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이달 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이제 완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역세권이 접해 있다는 부분, 도보 4분 정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교통적인 부분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은 신축이면서 투룸입니다. 실거주에 대비해서 실제로 전용 면적 14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거주용으로 상당히 좋다. 내부에 고급 마감재가 됐다는 부분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아주 그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지역에 중앙대학교 다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대학교 때 많이 놀러를 갔었거든요. 근데 병원도 있고요. 좀 먹을 때도 많고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 실거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지하철 역세권이 접해 있다는 부분, 또한 인근 지역에 지하철 7호선 이용할 경우 강남의 접근성이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본 매물 인근 지역에 상단으로 보면 우리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시청이랑 도심권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다양한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많은 이주수도 갖춘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 보시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대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대라든지 숭실대, 총신대 등 이 주변 지역 대학군과 인근 지역에 보면 상현초등학교라든지 강남초등학교,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편의시설로 인근에 중앙대병원과 강남고려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의료시설도 잘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 여의도권에서 가기도 차량으로는 좀 짧았던 것 같거든요. 시간상으로. 예, 예. 어떻습니까? 일단 교통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네. 본 매물 바로 지하철 숭실대역과 상도역을 도보로 약 4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네. 방금 말씀한 대로 방금 인근 지역 노들길이라는 이런 인접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도 바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남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의도 이런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7호선이 이 지역에서 서너 정거장 정도면 강남 고속터미널이 접해 있기 때문에 뉴코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신세계 백화점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 중심권까지 실제로 5정거장이기 때문에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그런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아파트촌이 많은 지역이 그만큼 이 주변 지역의 교통적인 면이 편리하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서 처음에 추천 포인트 이야기해 주실 때 주거 쾌적성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8월에 이번 달에 준공이 예정이 돼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이쁘게 좀 지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 한번 가보시면 네. 상당히 그 외부적인 면이 현무암 그 대리석이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려진 웅장함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29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5층 건물 중 이 매물 같은 경우는 3층 노얄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대당 주차대이 100% 한 세대 한 대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차장이 편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1층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현관 노비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와 연락이 상당히 편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층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5층 부분에 옥상 부분에 적용을 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차 한 잔을 나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든다는 부분이
면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방 둘에 넓은 거실과 화장실 하나 돼 있는데요. 거실 부분과 화장실 부분이 고급 수입품 타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아함이 더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여름이면 상당히 음식물 찌꺼기로 상당히 냄새가 고약한데요. 이 부분을 주방에는 압축형 분무기로 실질적으로 주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층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또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요. 주변에 워낙 학교도 많고요. 또 시청이나 여의도 이런 도심과도 가깝다 보면 수요 부분에선 좀 한시름 놓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상도동이 면적에 비해서 아마 인구가 한 12만 명 이상인데요. 이 지역이 인구 밀도가 타동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만큼 이 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 숭실대라든지 인근 지역에 대학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요즘 룸메이트끼리 마음이 맞으면 투룸 다세대 주택도 서로 배분해서 입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도 많다. 인근 지역의 뉴타운이 흑석 뉴타운, 노량진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이런 주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주 수요도 앞으로 임대차 수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소개되는 사진들을 봤을 때 내부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교통시설, 또 병원도 근처에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본 매물이 매매가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인근의 이와 유사한 매물이 2억 3천대이기 때문에 현재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전세가는 1억 8천대 이상 상회한 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임대차 수요를 생각해 봤을 때 보증금 3천에 월세 보통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매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들으시는 분들요.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토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성현면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전입니다. 2,451제곱미터고요.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성현면 토지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 토지 시장이 토지 규제가 빗장이 풀렸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토지 투자로 많이 어떤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향후에 지가 상승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이왕이면은 가파르게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토지 투자라는 것은 선점을 미리 가 있으면은 어떤 투자자들이 몰려들 때 매도하고 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는요. 지금 이제 이 서해 라인 중에서도 평택이라든지 당진에 많이 어떤 지가가 상승해 있는데 이 서산이 접해 있으면서 이 두 지역과 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에 개발 압력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서산시 성현면. 바로 이 일대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분양이 100% 거의 끝난 상태이고 향후에 많은 대기업 어떤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바로 여기에 그럼에 따라 인구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주변의 어떤 지가 상승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토지인데
평당 16만 원에 실투자금 8천만 원에 토지 투자치고는 소액인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번 토지 정보를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기대서 미래 시세 차익형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주로 저희는 수익형 부동산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자라는 것은 자기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향후에 달달이 어떤 월세를 받아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이 좀 맞겠고요. 적절하겠고요. 이런 시세 차익형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월 수입이 꽤 많거나 또 향후에 지금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특히나 뭐 토지 투자는 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토지 투자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번 관심 갖고 오늘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토지 매물 자체 특징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토지 모양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적도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사각형의 토지 모양이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지금 매물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긴 직사각형이고 바게트 빵 같네요. 빵 좋아하세요? 네.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보이시는 부분이 도로죠. 이 도로에 바로 접해 있던 거 지금 그 시멘트 도로인데 4m. 향후에 이 토지의 장점은요. 한 2배, 3배 정도 뛰었다고 할지어도 나중에 이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도 A, B 모두 다 지금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 건축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겠고 지금은 현재 지목은 전이고 영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관리 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토지 뭐 분할하기도 좋고 뭔가 지었을 때 주차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개발 소식 같은 것들 토지 시세 차익형이라면 그게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성유면에 위치한 토지이지만 지금 지공면에 122만 평. 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서산 오토밸리가 지금 이제 분양과 공정률이 모두 100%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파워텍이나 현대파텍스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입주해 있는 상태고 포스코 PNS라든지 이런 기업들, SK라든지 뭐 말만 들어도 누구나 알 정도 이런 그룹의 계열사들이 지금 입주해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죠. 토지 투자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면 그만큼 지가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타이밍인데 그러면서 볼 때 지금 현대유아가 6천억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했고요. 또 100개의 어떤 관련 업체를 어떤 데리고 들어오겠다. 동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산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향후 2, 3년 안에 3만 명에서 4만 명의 어떤 상주 인구를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주변의 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하나테크노밸리가 있는데 바로 60만 평입니다. 현재 한 8, 90%의 공정률과 또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정도는 향후에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개 또 서산 2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세 개만 보더라도 지금 한편에도 나갑니다만 지금 200만 평이 넘는 어떤 토지가 조성이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00%의 분양률 또 향후에 서산 인구가 16만 명인데 향후에 5만 명 이상의 어떤 상주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추가적인 어떤 이 주거를 수용할 만한 어떤 택지 개발과 또 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토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또 토지 투자 수요까지 어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지금 본 토지는 바로 어떤 근접해 있는 이런 산업단지 바로 근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투자 장점이 있겠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투자가 이런 지가 상승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로도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펜션 어떤 전원주택이라든지 세컨하우스로 짓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서산은 도농복합도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도시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전원주택이 들어서기에 아주 적합한 어떤 경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서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지금 뭐 그림 사진에도 나갑니다만 굉장히 전망이 좋고 도로에 바로 이렇게 시멘트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어떤 토지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 어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분할해서 예쁜 토지로 다시 또 재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황금성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또 임팩트 있게 좀 짚어주시죠. 네, 가격 메리트가 우리 아나손이 네. 바게트 좋아하는 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면적은 2,451제곱미터고요. 네. 741평이죠.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전이어도 바로 어떤 그 용도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살 때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를 사거나 대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사면 되는데, 바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도로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의 뭐 허가 받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토지는 건축물 지는데 충분히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성현면 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하나의 정보 더 준비하셨다고 하죠. 어떤 매물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합정역 도보 3분이고요. 홍대 입구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11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금액 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5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라서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매물을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수익률이 좋다는 부분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교통이라든지 상권, 주변에 업무 단지가 많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합정역과 주변의 홍대 입구역을 도보로 약 4분에서 6분 정도 이용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홍대 상권이라든지 바로 합정 역세권, 그리고 배후에 상암 DMC 업무단지가 있다는 부분, 또한 인근 지역에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도 풍부한 지역으로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차가 완료된 매물로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3,5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1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도 풍부하고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입지적인 메리트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입지적으로 한강변에 접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야만큼 인근의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또 합정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바로 메세나폴리스라는 상권이 형성됨으로 인해 주변의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대학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 연대라든지 이대, 서강대, 홍대 주변에 많은 대학 수요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상당히 젊은 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꾸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면은 강변북로라든지 내부 순환들과 접해 있기 때문에 시외곽의 강남권이라든지 일상 반면으로 이동이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갔을 때 좀 공사하는 현장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역세권 부분도 네,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로 그 공사 현장이 합정 역세권 주변에 균형개발 촉진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9개 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3, 4년 후면은 이 지역의 서북권 부도심 핵심 지역으로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만큼 이 지역이 아주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 홍대 입구역도 차후에는 이와 같은 개발이 또 진행될 예정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는 하루 유동인구가 거의 20만
6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튀어난 임대차 수요라든지 주변 지역의 또 디자인 출판직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지원 아래서 이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암 DMC 업무단지는 배후에 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그야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계속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출판단지와 또 역세권 개발, 또 상암 DMC라는 든든한 개발에 따른 수요지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원룸 공급이 포하다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요. 수요에 대한 걱정, 공실에 대한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매물일까요?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의 임대차 수요가 대체로 학생 수요만 하더라도 9만 5천 명에다가 합정 역세권에 앞으로 5만 명 고용 창출, 그리고 배후에 상암 DMC 업무단지가 거의 8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인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임대차 수요는 풍부하다. 그리고 홍대 상권의 배후에 든든한 또 임대차 수요가 있다는 부분.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미 한겨울에 임대차가 보증금 2,060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풀 시즌에서는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로서 우리가 마포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의 일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역세권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해 겨울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일단 이 매물 지역이 주변 지역이 점점 상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총 5층 중 5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원룸이지만 안에 풀옵션에다가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수익률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예, 본 매물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지금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순수한이 3,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순수한 3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 수익률이 약 10%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매물이 앞으로 만기가 도래 시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한겨울에 임대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수기 때에 임대차 수요가 다시 변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약 5%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에 들으셨던 매물 정보, 그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김철문 이사, 장용석 대표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